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탈골, 어깨 탈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골은 빠지는 거죠. 한 번 빠지면 그냥 빠지는 거지만 급성기 탈골이 되지만 두 번, 세 번 빠지게 되면 습관성이라고 그러죠. 습관성 어깨 탈골, 탈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발성이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사못 그리고 수척훅 매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척훅 이거는 기구 이름이에요. 나사못도 기구 이름이 되겠죠. 여기 요거 왜 알아보냐 그러면요, 우리가 그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게 꼭 이렇게 정확하게 잘 되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은 관절의 간격이 상당히 좁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수술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탈골이 되면서 50견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견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사못을 고정을 하게 되는데 나사못이 정확한 방향으로 안 들어가고 각도가 좀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사못이 들어가서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봉합을 하는데 뭔가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못이 중요하다. 나사못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앵커라고 해요. 앵커는 그런 거죠. 딱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배 같은 데 있잖아요. 배에서 이게 닻을 내려라 그러죠. 우 닻이 내려서 바닥에 쾅. 나사못의 고정 각도는 우리가 45도가 좋다 그래요. 45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우리가 범퍼라고 해요. 범퍼.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범퍼카. 놀이공원에 가면은 범퍼카 있죠. 딱 타고 가다가 빵빵 서로 부딪히잖아요. 이건 부딪히는 게 재밌잖아요. 범퍼. 자동차에 앞에 범퍼 있잖아요. 범퍼, 자동차 사고 나면 범퍼가 중요하잖아요. 큰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범퍼죠. 이런 범퍼가 있게 되면은 어깨가 안 빠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공을 넣고요. 한번 굴려보세요. 이거 웬만하면 안 빠지죠.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데 파열이 되면 이 범퍼가 찢어져서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고 범퍼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돼 있으면 좋겠지만 범퍼가 더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꼬불꼬불. 그래서 여기까지 쭉 범퍼가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거죠. 이러면은 이건 계속 빠지겠죠. 공을 넣고 해도 여기는 안 빠지겠지만 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쪽으로 빠지는 것은 우리가 방카르트. 방카르트 선생님 이야기 제가 이전 영상에 했잖아요. 사람 이름입니다. 방카르트 선생님이 이 병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전국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승인을 받은 거죠. 방카르트.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범퍼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사못 박아야 되거든요.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45도로 하자 그러죠. 이게 정리를 해요. 네. 나사못을 고정을 하는데 이렇게 나사못을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45도 각도로 하자. 너무 이렇게 들어오면 빠지겠죠. 너무 직각으로 들어와도 좀 안 좋더라.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45도 각도. 예. 그렇게 해주면은 범퍼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일 잘 잡아주는 각도가 45도라는 거죠. 45도. 그래서 범퍼가 위로 쑥 올라오게 됩니다. 깨매게 되면. 나사못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도는 뼈에다가 고정을 해주는데 단단하게. 최대한 단단하게. 안 빠지게끔 해야 돼요. 하다 보면 근데 뼈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빠지게 되고, 또 이 각도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게 되면 뼈가 여기까지예요. 뼈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빠지고, 너무 이렇게 얇게 이렇게 들어가도 빠집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모양에 맞추어 줘야 되겠죠. 이 모양에 맞추어서, 그릇의 모양에 맞추어서.
이것이 45도가 되니까 여기도 45도 되게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준다. 단단하게. 목적은 분리된 관절막, 관절와순 복합체를 여기를 관절와순 복합체를 차박 끌어올려서 상방으로 이동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나사못이요. 기구가 많아요. 나사못이 발전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좋은 거 제일 단단한 거 쓰시면 되죠. 수첩훅 알아볼까요? 수첩훅은 뜨는 기구예요. 요걸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나사못만 박아가지고 안 되거든요. 나사못에는 실이 두 개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한 짝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실이 한 개가 되고 또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나사못에 실이 한 개가 이렇게 쭉 한 개죠, 한 개. 그리고 또 실이 한 개 더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두 개가 되는 거죠. 실 두 개가 달려있는 더블 스트랜디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거 그 앵커에 달려있는 실을 여기다가 묶어줘야 돼요. 어떻게 넣을 것인가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 수첩훅이라는 기구를 쓰게 돼요. 수첩훅은 이렇게 바디가 있어요. 바디가 이렇게 돌리는 우리가 기구가 있고 끝에는 길게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로 후크라고 하죠. 후크. 요거를 여기를 떠요. 여기를 푹 요걸로 푹 뜨게 되면 푹 떴죠. 위에서 밑으로 뜬 거예요. 푹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푹 뜬 거예요. 이렇게 푹 떠가지고 실을 넣어요. 그런 넣는 기구가 후크다. 후크. 후크 선장님 아시죠? 후크. 그래서 뭐 우측 좌측으로 나누어지고요. 스트레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 30도도 있고 45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첩으로 뜰 때는 나사못이 박혀 있는 이 부분, 나사못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까지 그려놨어요. 여기를 이제 끼매야 돼요. 나사못이 박혀 있어 이렇게 했으면 여기보다는 약간 밑에서 1에서 2cm 하방에서 떠요. 여기서 관절막을 뜨는 거예요. 여기가 파일에서 관절막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붙어있고 여기는 붙어있고 벌어져 있는 거예요. 관절막, 관절와순 복합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에서 2cm 떨어진 곳 떨어진 곳에서 푹 떠요. 푹 뜨게 되면 이제 하방에서 상방으로 쑥 떠요. 쑥 떠가지고 이렇게 되면 떠요. 뜬 다음에 이렇게 쑥 이걸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관절과 상완인대, 관절와순 복합체를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가 외측이에요. 외측인데 내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걸 뜰 때는 우리가 처음엔 가짜 실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앵커에 달려있는, 나사못에 달려있는 실 안에다 통과시키거든요. 처음에 수첩훅에서 나온 실을 PDS래요. PDS. 녹는 파란색의 실이에요. 조금 이따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궁금해서 참아보세요. 이 PDS라는 실을 여기서 실이 나옵니다. PDS라는 실을 쭉 넣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실을 묶어요. 고리를 만들어서 요 실을 안에다가 넣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꽉 묶어요. 꽉 묶어서 이 실이 지금 통과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 매듭을 쭉 당기게 되면 이 매듭이 쭉쭉쭉 들어가겠죠. 쭉쭉쭉 들어가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 실이 이쪽으로 앵커에 되는 실이 이쪽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 실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PDS는 없어지고 앵커에 달려있는, 나사못에 달려있는 진짜 봉합사가 들어갔다. 진짜 사나이, 진짜 봉합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목적이죠. 그래서 수첩훅으로는 이 봉합사가 안 들어가요. 봉합사는 상당히 녹지 않는 실인데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해가지고 이 사이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굵어가지고 굵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통과된 실은 PDS라는 실밖에 없어요. 상당히 매끈하게 생겼어요. 상당히 또 이렇게 잘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직선 방향이 가는데 상당히 좋다 그러죠. 직선 방향. 이런 PDS 실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봉합할 때는 중첩 봉합이래요. 중첩. 그래서 다른 조직을 같이 봉합해서 더 두꺼운 범퍼를 만들어주자. 범퍼가 그냥 간단하게 범퍼보다는 좀 더 두꺼운 범퍼를 만들어주면은 이게 공이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관절화 상완인대가 여기 있어요. 관절화 상완인대 요거만 봉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막의 일부까지, 관절막이 이렇게, 관절막이 여기는 요거까지 같이 봉합을 해줘서 같이 끌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여기로 치면 이게 관절화 상완이고 관절화 상완인데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관절막 일부까지 같이 당겨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끄떡 올려주게 되면 여기가 더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보다 더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같이, 여기는 관절화 상완이고, 그리고 여기 관절막까지 같이 쌓아서 하게 되면 더 두툼해집니다. 원래는 여기까지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두꺼워져서 중첩 봉합이 된다.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막의 일부를 잡아서 해주기 때문에 관절막의 부피도 작아지게 되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더 잡아주게 되겠죠. 방카트 복원을 할 때, 봉합을 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중첩 봉합이 좋더라. 나사못은 대체 그러면 얼마를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최소 3개는 사용해야 돼요. 방카라트 때 어깨가 전방 탈구가 방카라트죠. 그럴 때는 최소 3개의 나사못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범퍼를 딱 만들어주면서 그러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게끔 여기 이렇게 3개를 해주는 거죠.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너무 멀어지게 되면 힘이 없어지니까 타이트하게. 너무 좁아지게 되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3개를 할 걸 5개, 6개 해야 되거든요.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봉합사 통과할 때는 항상 하부에서 상부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범퍼 효과를 최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범퍼 효과를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살이 많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살이 많으면 이렇게 복스럽게 생기고 좋잖아요. 그래서 나사못을 관절면에 관절과 뭐 전하방 경계에 바로 근처에 삽입을 해요. 말이 어려운데 나사못이 또 근데 너무 경부 내측에 삽입되면 높은 실패율을 초래한다 그래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결국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요 바운더리 내부에서 여기에 바로 그냥 여기 하자는 거예요. 너무 이쪽에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또 파열된다. 왜냐면 요걸 끌어왔거든요. 너무 많이 끌어온 거예요. 너무 많이 끌어오니까 결국은 텐션 때문에 다시 또 파열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경계에서 바로 약간 안쪽 그런 것이 좋더라 라고 합니다. 너무 욕심이 가해서 이쪽에 하면 안 좋아요. 또 관절염 오래 손상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겠죠. 이제 매듭입니다. 매듭을 만들 때는 묶어주는 게 매듭이죠. 신발끈 묶듯이. 그래서 실이 있거든요. 근데 실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어떤 실에 쓸 것이냐, 여기가 앵커를 박아둔 거예요. 나사못을 박았는데 어떤 실에 쓸 것이냐, 요 실이냐 요 실이냐. 관절막에 있는 실을 P, 여기는 가쪽에 있는 실을 P 라고 해서 그때 요 되도록이면은 요 관절막 쪽에 있는 실 봉합사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좋습니다. A보다는 B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둥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실을 묶을 때 무슨 말이냐, 여기를 잡고 이렇게 깨매게 되면 이쪽에 좀 이렇게 매듭이 져요. 매듭이 꼬깃꼬깃 매듭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쪽을 잡아서 매듭을 주게 되면 매듭이 여기 생겨요. 그러니까 되돌리면 관절막 쪽에는 B를 딱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매듭을 해주면 좋다 그러죠. 너무 관절면 쪽에 생기게 되면 연골 손상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쪽에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이쪽에 해가지고 이게 범퍼가 요렇게 너무 나가면 안 좋아요. 범퍼가 낮아지게 돼요. 너무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듭을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너무 바깥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너무 안쪽에도 매듭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적절하게 원래 모양 그대로 범퍼를 좀 살려주더라.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매듭이 칠 때. 너무 이렇게도 되면 안 되고, 적절한 매듭을 주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게 참 어렵죠. 매듭을 잘 줘야 되는데. 그래서 관절화선이 어쨌든 관절화선 자체가 관절화 표면에 압박이 돼야 돼요. 이걸 좀 당겨와서 압박이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 라고 합니다. 목표는요, 관절화선의 높이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수술 끝나고 봤을 때 이렇게 범퍼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범퍼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너무 넓적하게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요렇게 동구상에 범퍼가 만들어진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할 때 좀 팁인데, 경관절을 너무 이렇게 당기게 되면 당겨가지고 이게 범퍼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범퍼 만들 때는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걸 좀 줄여주는 거죠. 관절막의 긴장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직이 밑에서 하부에서 상부로 좀 더 잘 올라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렇게 당겨진 상태에서 봉합을 하잖아요. 그럼 다 당겨져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풀어준 상태에서 올려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공간이 잘 나올 때 이야기예요. 공간이 한 개도 안 보이는데 이게 풀게 되면은 도리어 그냥 수술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잘 나올 때는 이렇게 좀 풀어줘서 위로 잘 당겨주면 범퍼가 동그랗게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엔 골성 방카르트를, 골성. 뼈에 붙어 있는 우리가 뼈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떨어질 때 이게 이까지가 뼈거든요. 뼈예요. 뼈인데 뼈가 떨어진 거예요. 뼈 조각이 같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떨어지고, 뼈가 떨어져서 이 범퍼가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골성 방카르트, 뼈가 떨어지는 방카르트다. 뼈가 떨어졌죠? 우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10% 미만에서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작으면은 같이 깨매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깨매주게 되면 같이 올라와서 붙어요. 뼈도 같이 봉합을 해주자. 뼈를 뜨지는 못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여기를 뜨면 돼요. 똑같이 떠가지고 여기다가 나사못을 받고, 여기다가 나사못 똑같이 깨매게 되면 여기가 달라붙어요.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근데 봉합이 안 되면은 아예 요거를 그냥 떼는 방법도 있어요. 볼펜을 주변 조직에서 그냥 다 방리해서 제거해주고, 그냥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없애주자 라는 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주 크면은 다른 방법의 수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다 되셨습니까? 나사못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어요. 나사못. 그리고 이런 수술 기구 후크, 매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재밌은 내용이네요. 재밌죠? 여러분들? 선웅아, 재밌었어? 네, 선웅이도 재밌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금 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서 조금만 더 보세요. 후계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렸을 때는 모양이 좀 이상했는데 모양이 예쁘죠? 잘 빠졌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좀 비싼 기구가 되는데요. 많이 휘어졌네요. 이 기구는.
90도고요. 90도가 또 이상한 형태로 나가요. 이건 조금 70도, 여기는 10도, 여기는 30도 정도. 약간 휘어진 커브 모양. 그래서 뭐 본인의 기호에 맞는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모양이 좋더라고요. 이 모양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데 여기가 좀 약해요. 약해가지고 뜨다 보면 여기가 부러지고 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비싼 기구가. 이 사이로 PDS 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사이로. 자, 이런 기구도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네요. 아주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기구도 씁니다. 요거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일회용인 대신에 단단해요. 여기가. 단단해서 실을 여기 사이로 넣어요. 꼬리로 넣어서 쭉 빼면 요 끝으로 나오게 됩니다. PDS가. 자, PDS 봉합사예요.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PDS는. 여기는 꼬불꼬불해 보이지만 이렇게 펴게 되면은 상당히 직선 방향으로 달려요. 직선 방향으로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안에다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다. 그러면 직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실이 쑥 나와요. 이렇게. 잘 들어가죠. 요 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수첩에 PDS를 넣게 됩니다. 가짜 실을 먼저 뜨는 거예요. 요 실을 진짜로 쓰는 게 아니라 가짜 실을 통과시키는 것이 PDS가 됩니다. 자, 나사못인데요. 여러 가지 변변에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 쓰이게 되면은 우리가 회전근개 봉합, 앵커가 되겠고요. 두 개를 고정했고, 여기에 봉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슬랩, 상부 관절 와슴 파열의 슬랩 봉합이 되고, 앞쪽에 쓰게 되면은 방카르트 봉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쓰이는 각도, 방향들이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방카르트 봉합인데요. 자, 제가 3개 정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이 힘들어요. 거의 6이잖아요. 이 지역 봉합이 힘들어요. 여기는 왜냐면 여기가 뼈가 이렇게 상 골두가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봉합하기 힘들고 여기 제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앵커가. 여기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니까 45도가 잘 안 돼요. 여기는 45도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45도가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빠져나와요. 앵커가 자꾸. 쉽지 않은 지역이죠.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6시가 제일 힘들어요. 6시가. 그래서 어쨌든 봉합에 나사를 넣고 그다음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자, 할 때는 너무 이쪽에 하면은 빠져나가고 앵커가 살짝 안쪽에 1에서 2mm 정도 표면 안쪽에다가 이렇게 나사못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뼈에 딱 들어가요. 밖에 안 빠지게 됩니다. 부러지고 빠지면 그냥 괜찮은데 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요 이게 또 박을 데가 없어요. 고정할 데가 없어지니까 수술이 상당히 난감해져야죠. 너무 안쪽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너무 안쪽에 하게 되면은 또 용골 손상이 생기고 그러면 또 여기가 땡겨와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다가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다시 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하게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1에서 2mm 정도 안쪽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논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서 약간 1에서 2mm 정도 안쪽이 좋으냐 아니면 제일 끝에서 그냥 빡 고정하는 것이 좋으냐 논란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쓰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 알아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나사모 3개로. 할 때는 여기가 재긴장화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관절막이. 관절막과 관절화 상한인데 재긴장화. 이렇게 재긴장이 되게 되면은 이게 타이트해지잖아요. 여기 좀 늘어나 있잖아요. 재긴장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트해지면서 여기가 좁아지게 되겠죠. 범퍼가 더 만들어지고 이게 타이트해지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갈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절막을 같이 떠주는 중첩 봉합을 해야만이 재긴장화가 돼서 다시 재탈골, 재탈구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탱글탱글한 범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거의 안 빠지게 되겠죠.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린 그림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딱 좋아요. 봉이 안 빠져나갑니다. 위로. 자, 실제로 수술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가 관절과 상한 인대가 돼요. 여기는 우리가 1에서 2mm 정도 안쪽에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딱 그렇죠? 마진에서 1, 2mm 안쪽에 고정을 했고, 이게 수척 훅이에요. 수척 훅으로 이게 뜨는 거예요. 쑥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싹 떴어요. 뜨기 직전이고 딱 떴어요. 이렇게 하니까 떠지고 PDS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PDS 가짜실이라고 그랬죠. 쭉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고 요걸 매듭을 지어 가지고 요 실을 이쪽으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PDS 나왔던 이 공간으로 이 실을 이쪽으로 빼는 거예요. 진짜 실을 PDS를 이용해서 이동시켜준다. 그래서 이걸 셔틀 릴레이라고 해요. 셔틀 버스 아시죠? 매일 같은 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셔틀로 이렇게 떠서 이거를 빼내준다. 왜냐 그러면 이 실이 한 번에 그 수척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몰랑몰랑하고 굵어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고 매끈매끈한 PDS를 한번 살짝 떠주고 다시 통과시켜주는 셔틀 릴레이를 쓰는 거죠. 귀찮아 보이지만 금방 해요. 잘 맞으면 이게 셔틀 릴레이 하는 거는 1초 만에 끝나거든요. 싹 하면 싹 빼면 끝나요. 1초면 너무 과장이고 5초? 5초 걸리겠죠? 묶고 당기고 쭉 당기니까.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실 4개니까 4가지를 다 해주는 거죠. 자, 이거 보시죠. 범퍼가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1번 관절하선 높이가 재행성되었습니다. 높이가 만들어졌죠? 2번 봉합사가 관절하 상한인대를 관절하 표면을 압박을 했어요. 여기가 범퍼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실이 관절하 표면으로 압박을 해준 거예요. 이걸 외측에 있는 거를 당겨서 이쪽으로 당겨서 범퍼가 잘 만들어진 거죠. 매듭은 관절면에서 떨어진 곳에 이게 이쪽에 있는 걸 우리가 그 포스트로 기둥으로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관절막에 있는 것을 이쪽에 있는 걸 잡아주게 되면 이 실이 매듭이 이쪽에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쪽에 너무 바깥쪽에 하면 안 돼요. 너무 바깥쪽에 하게 되면은 범퍼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쪽이지만 거의 12시 지역보다 약간 밖으로 빠진 1시, 2시 이 지역으로 해만이 여기 잘 당겨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최종 사진인데요. 범퍼가 통통하게 잘 됐죠. 아주 잘 됐죠. 이런 경우는 잘 안 빠지겠죠. 쓱 올라오더라도 다시 안 빠지게 되니까 수술이 잘 됐다. 재형성된 범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이해 되셨습니까? 어깨 탈골이 되면 일단 괴롭잖아요. 한번 탈골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탈골이 안 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잘 해주게 되면 그리고 잘 받게 되면 다시 안 빠지고 운동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선웅이와 함께 같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